자, 이제 또 다른 예제로, 또 다른 예제로, 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스캔F 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거에 조금 이제 변형으로 이제 그 어레이에, 스캔F로 이제 어레이의 모든 원소를 갖다가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어서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또 어셈블리어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스캔F 예제, 스캔F 어떻게 쓰는지 예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스캔F 이제 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스캔F 하려면은 요 이제 %D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요 워드 변수, 그죠? 정수형 변수의 요 C에서 요건 이제 어드레스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그 어드레스 값을 요 이제 스캔F의 펑션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R0와 R1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캔F를 불렀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num이라는 거는 한 개의 그 인티저 워드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 num에 이제 이제 요렇게 그 스캔F로 이제 한 개만 읽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레이, 즉 테이블 형태면은 스캔F로 어떻게 읽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된 값을 이제 출력해보는 그런 걸 한번 예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를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그 5개의 인티저를 이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어서 거기 어레이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화면에 한번 출력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걸 만약에 C 언어로 작성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C 언어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인티저 어레이로 요 사이즈가 이제 5개짜리 사이즈 인티저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for loop를 돌면서 이제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제 해갖고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띄우는 거를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갖고 입력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프롬프트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딱 띄워주고, 실제로 이제 스캔F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요게 그냥 그 단순한 그 변수가 아니고 이제 어레이 원소입니다. 그죠?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배열에 이제 잘 저장됐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레이, C 언어 같으면 여기 이제 어레이에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은 정수 값들이 저장돼 있죠. 그걸 이제 한번 잘 저장돼 있는지 한번 이제 프린트F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포룹을 돌면, 그 둘 다 이제 포룹을 이제 사용해서 5개를 이제 입력받고 또 5개를 이제 출력하고 이제 이런 형태죠. 자, 요걸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포룹인데, C 언어에서는 포룹인데 이걸 이제 어셈블리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컨디셔널 브랜치를 이용해야 될 거다. 자,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깁니다.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좀 긴데, 일단은 잘 살펴보면은 요 어레이라는 거, 요 이제 어레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레이 이제 정수 하나하나가 이제 4바이트씩이니까 요게 어레이 사이즈는 다 5개다. 이래 갖고 여기 .eq라는 게 C 언어의 샵 디파인에 해당된다 그랬죠. 여기 샵 디파인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제 .eq로 갑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썼던 이제 이런 프린트 F나 스캔 F에 들어갔던 요 문자열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다 스트링 1, 2, 3, 4 해갖고 이렇게 다 그 문자열을 이제 그 데이터 섹션에 다 잡아놨습니다. 다 선언해놨고, 이제 코드 영역 텍스트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부터, 자, 요걸 이제 역시 이제 그 스캔F를 5번 불러야 되니까 요걸 이제 R4로 요 룩 카운트를 이제 레지스터 R4를 사용했어요. 어떤 걸 사용할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R4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 R4 값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요 스캔 룹에 이제 룩 카운트를 돌면서
여기 보면은 알파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갖고 요게 사이즈하고 같으냐, 사이즈라는 게 5죠. 그러니까 루프를 5번 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 컴페어 해보고 여기서 컴페어 해보고 BLT 브랜치 레스 댄의 약자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5보다 작으면은 또 이제 브랜치 스캔 루프로 가고 이제 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 버리다 이거죠. 밑으로 내려오라 이제. 그러니까 루프를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스트링 1은 뭡니까? 스캔 루프 이제 이렇게 스캔 일단은 정수를 입력하시오. 요 프롬프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R5의 요 어레이의 어드레스를 이제 R5라는 레지스터에 일단은 이제 저장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캔F죠. 그럼 스캔F의 이제 %D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스캔F의 첫 번째 파라미터니까 R0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캔F 할 때는 여기 이제 앞에서 스캔F 할 때는 요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되죠. 어드레스가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 요 어레이에 시작 주소를 R5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 R5를 이제 R1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스캔F를 호출하면은 이제 첫 번째 요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이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어서 넣어주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R5는 이제 두 번째 원소에 다음엔 스캔F 할 때는 두 번째 원소에 넣어야 되니까 R5 값을 4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R4 값도 루핑을 이제 루 카운트로 이제 증가해주고 요렇게 해서 그 R4가 5번 루핑을 돌았느냐 R4가 이제 5보다 작으면은 이 루핑을 스캔F로 계속 돌고 그게 아니면 이제 5번 돌았으면 빠져나와서 이제 다음을 해라. 그러면 이제 다 빠져나왔으면 이제 여기 배열에 저장된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갖고 요거 프린트F를 출력하려면은 그 문자열이 지금 스트링 3으로 잡혀 있죠. 스트링 3에 대한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프린트F를 호출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원소 값을 이제 어레이에 저장된 원소를 이제 forloop로 이제 출력해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다 이거죠. 역시 룩 카운트로 R4를 사용한 거고 초기 값은 0이고 요게 나중에 룩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요게 R4가 이제 사이즈니까 5하고 같으냐 해갖고 레스 댄이면 프린트룹을 작으면은 계속 돌고 아니면 이제 크거나 같으면 이제 빠져나와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룩을 탈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국은 요 이제 프린트 F 요 문장을 이제 어셈블리어로 구현한 게 여기입니다. 그죠? 이제 프린트 F 하려면은 이제 %D로 출력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요 문자열에 대한 주소 R0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printf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i번째 어레이 원소에 있는 값을 이제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요 어레이 시작 주소를 지금 R5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R5가 딱 가지고 있게 해놓은 거고 거기서부터 R5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좀 살펴보면 R5에 있는 거를 R1에다가 이제 가지고 오고 R5는 포스트 인덱싱 해갖고 이제 4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R5는 R5 더하기 4 이런 명령어가 이제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printf 하고 나서 다음 이제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또 루핑을 돌면은 R5가 이제는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R1으로 가져오고 또 포스트 그 인덱싱에 의해서 R5가 또 4증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R5는 요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 오프셋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베이스 플러스 오프셋 그 어드레싱 방법에 의해서 R5는 이 로드 하면서 하고 나서 R5는 4식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어셈블리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array scanf라고 이렇게 또 제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래서 나노 해갖고 array scanf.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PPT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PPT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확인만 해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CC 해갖고 ascanf.s를 이제 assemble 해갖고 실행 파일은 ascan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놔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ls-l 해보면은 쭉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array scanf라는 게 이렇게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array scanf라는 걸 한번 실행해 보면은 정수를 입력하시오. 예를 들어 뭐 10, 그 다음에는 11, 그 다음에는 뭐 20, 23, 그 다음에 30, 뭐 이렇게 5개 입력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캔F 룹이 이제 빠져나오고 그런 배열에 저장된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갖고 여기는 이제 여기 프린트 룹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입력된 대로 값을 읽어와서 출력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셈블리 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자, 요게 또 ARM의 뭐 장점이라고 해도 되고 ARM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 S 비트라고 해갖고 모든 어셈블리어 명령어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요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요 인스트럭션 있죠. 요 인스트럭션에 해당되는 모든 어셈블리어 명령들이 있었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리스머틱 오퍼레이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자 그냥 이런 어리스머틱 오퍼레이션을 그냥 요거만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애더를 했는데 실제로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됐던 또는 뭐 캐리가 발생했던 하면은 그거는 ALU 내에서 발생하는 거고 컨디션 코드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컨디션 코드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컨디션 코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아까 봤던 요 네 개의 인스트럭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ARM 어셈블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런 뭐 서브트랙트나 애드나 이런 거 그죠? 데이터 프로세싱 영상을 하고 바로 그게 컨디션 코드에 영향을 이제 주게 컨디션 코드를 세팅을 하려면은 요 S라는 이제 요거 명령어 다음에 S라는 이제 한 글자를 이제 한 캐릭터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S라는 서픽스를 하나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요 명령어 같으면은 그러니까 R0에서 이제 1을 뺀 거죠. 1을 뺀 결과를 이제 R0에 이제 넣어라 이건데, 그래서 이제 R0에서 1을 뺀 결과를 R0에 다시 넣어라 이건데, 요 이제 R0 빼기 1을 연산을 하면은 이 값이 이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캐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냥 근데 단순히 서버 여기다가 이제 서버 S 대신에 서버를 썼으면은 ALU 내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던 캐리가 발생했던 뭐 마이너스 값이 됐던 그게 이제 컨디션 코드에 반영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S를 붙여주면은 요 연산의 결과가 C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코드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반영이 돼 갖고 그러면 이제 뭐가 편해지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좀 전에 보면 막 이런 룩 카운터 이런 거 할 때
좀 예제 보면은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좀 지울까요? 자, 이거 이제 루핑을 10번 도는 거죠. 제일 처음에 R0에 0을 넣고 컴페어 해갖고 이제 그 루핑을 10번을 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번을 도는데 컴페어 해갖고 브랜치 not equal이면 룹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루핑을 계속 돌 건지 아니면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내려갈 건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컨디셔널 브랜치를 사용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초기 값을 이제 0을 안 넣고 여기다 10번을 돌리려면 여기다 이제 10을 넣고 요 R0를 이제 계속 빼줍니다. 그죠? 빼주면은 그래 놓고 이제 S를 해주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빼고 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9가 되겠죠. 9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8이 됐다가 7이 됐다가 해갖고 결국은 이제 R0에도 1을 빼면 마지막에는 0이 되겠죠. 0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를 뺐을 때 두 개가 같은 거다. 그죠? 이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면은 이렇게 컨디션 코드가 이제 equal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브랜치 not equal 이제 컴페어를 할 필요가 없이 브랜치 not equal이라고 쓰면은 그러면 컨디션 코드가 이제 브랜치 not equal이라는 게 그리고 컨디션 코드에 0이니까 요 Z 비트가 세트가 안 돼 있는 거야. 이제 Z 비트가 세트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브랜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치 not equal 그러니까 결국은 R0 값이 0이 아니면은 요 루핑을 이제 이렇게 돌고 만약에 not equal의 반대말은 이제 equal이죠. 브랜치 equal 그러니까 이제 equal인 상태에 해당되면은 룹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빠지라 이거예요. 그럼 equal이 되려면 R0가 0이 돼야 equa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거는 요 제일 처음 R0 값은 10인데 이게 이제 하나씩 감소돼 갖고 이제 0이 되는 순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핑을 이제 10번 도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컴페어라는 거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똑같이 구현을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퀴벌런트하게 만약에 하려면은 move 이제 R0 이제 샵 10을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점 하고 나서 서버 R0 샵 1 해놓고 C compare 명령을 써갖고 R0가 0이냐 해갖고 그죠? 0이 아니면은 B not equal이면은 룹으로 가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룹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equal이면 0이면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요 두 문장을 지금 요거 한 문장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로 이제 축약해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컴페어문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S 인스트럭션 하고 나서 요 Z 비트가 set 또는 이제 클리어 되겠죠. 요거 뺄셈의 요 뺄셈의 결과에 따라서 그죠? 그 R0 빼기 1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Z 비트에 따라서 요게 이제 브랜치 not equal이라는 거는 이제 Z 비트가 클리어 이제 세트가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컨디셔널 브랜치 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서버 명령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add 캐릭터 해갖고 그 데이터 프로세싱 명령어 있죠.
그 연산을 하는 명령어의 뒤에는 다 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참조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막 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했던 요 몇 개만 알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그 ARM 어셈블리어 명령어 중에 또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중에 이제 컨디셔널 엑스큐션이라는 거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쓰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조금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셔널 엑스큐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단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바로 이그젠플이 나오는데 C 언어로 이제 C 언어로 이제 요렇게 표현된 걸 어셈블리어로 이제 표현하려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0 값이 5가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R0하고 5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죠? 요게 5가 아니면은 if문을 이제 요 안에 이제 요걸 안 하고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R0가 오면은 이제 브랜치 이퀄이면은 바이패스로 가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품은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은 이퀄이 아니면 그러면 not equal이겠죠. 이제 not equal이면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R1을 R0 그러니까 R1하고 R0하고 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결과에다가 R2를 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C 언어는 한 문장으로 됐는데 어셈블리어는 한 번에 연산 하나니까 어셈블리는 명령 하나에 이제 그 연산을 하나밖에 못 하니까 R1에서 R0 뺀 거를 일단 R1에 저장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랑 또 R2라고 여기는 이제 R1에 R0를 더한 거 요거를 임시로 이제 또 R1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R1에서 R2를 뺀 거 그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R1에 저장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뭐 그 이렇게 이제 컴페어 하고 나서 뭐 브랜치 이퀄 해갖고 레이블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복잡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컴페어는 했어요. 컴페어는 했는데 그러면 컴페어를 했으니까 이제 같은 이제 뭐 이제 이 컴페어한 결과가 이 컴페어 둘 이제 했으면 결과가 뭐 같은지 작은지 크든지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add를 하는데 뒤에 요 서픽스에 지금 not equal이라고 붙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컨디셔널 엑시큐션입니다. 요게 바로 컨디셔널 엑시큐션인데 자, 요 명령어 자체가 요 not equal이면 그러니까 앞에 어떤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not equal일 때만 요 add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명령어도 앞에서 뭔가 연산을 했는데 그러면 연산을 했으면 컨디션 코드에 이제 값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not equal이라는 거는 컨디션 코드에 not equal이라는 거는 이쪽에 쓰지 말고 저쪽에 쓸까? not equal이라는 거는 컨디션 코드에 뭡니까? 요 z가 0일 때 not equal이죠. 그러니까 뭔가 앞에 어떤 연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컨디션 코드에 z가 0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add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컨디션 코드가 0으로 돼 있으면은 not equal이니까 뺄 셈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compare라는 명령어는 컨디션 코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compare 해갖고
컨디션 코드가 어떤 값이 세팅됐을 텐데 그 컨디션 코드가 not equal, not equal이니까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걸 해야 되겠죠. 요거를 하려면은 요거는 요렇게 앞에서 보면 두 개의 명령으로 된다 그랬죠. 두 개의 명령에서 not equal이면은 add하고 그다음에 subtract를 하라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compare 했더니 결과가 equal이면 z가 1이면은 z가 이제 1이면은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명령을 실행하지 말고 이것도 실행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냥 둘 다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요게 실행이 안 되고 밑으로 이제 if문을 빠져나가 버리는 꼴하고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거는 자, 요 컨디션 코드가 세팅되는 거는 컴페어에서 세팅되죠. 컴페어에 의해서 세팅돼 갖고 그게 not equal에 해당되면은 그러니까 요 z 비트가 제로면은 이제 add를 하라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의 결과는 컨디션 코드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요 밑에 서버도 요 컨디션 코드의 결과에 따라서 또 not equal이면 이거 하라. 그러니까 컨디션 코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컴페어 지금 요 세 개 중에는 컴페어밖에 없으니까 컴페어 요 컨디션 코드에 따라서 둘 다 not equal이니까 이제 요 add하고 서버는 둘 다 실행되거나 아니면 둘 다 실행이 안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잘 쓰면 이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모르면 이제 이게 괜히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디션을 엑스큐션의 또 다른 예제로 이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이제 C 언어에 이런 거 해당되는 거. 그 A하고 B가 같고 또 C하고 D가 같으면은 E를 증가시키라. 그런데 이제 A, B, C, D, E가 다 이제 레지스터 R0부터 R1, R2, R3, R4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A하고 B하고 같은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R0하고 R1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0하고 R1을 비교해 보고 이게 다르면은 이제 우리가 요 C 언어에서 요 두 개가 다르면 여기가 폴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막 요 앞에 걸 비교해 보고 그러면 컨디션 코드에 뭔가 세팅됐겠죠. 그게 두 개가 같아야 이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요 앞에 명령에 의해서 컨디션 코드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요 컴페어에 의해서 컨디션 코드가 만약에 이제 Z가 1이 되면 두 개가 같으면 Z가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개가 같으면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그러니까 equal. 앞에 명령에 의해서 둘이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르면은 그러면 요 명령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이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Z가 0이면은 그러면 컴페어 했을 때 요 둘이가 다르면 이제 Z가 0이겠죠. 그러면 요 CMP, EQ 요 문장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요것도 같아야 이제 요 E 플러스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컴페어 명령어니까 요것도 다시 이제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컴페어에 의해서 또 다시 이제 요 컴페어에 의해서 또 다시 이제 Z가 1이 되면 그래서 요 컴페어에 의해서 또 같으면 그러니까 요 위에서도 같고 밑에서도 같으면 그러면은 요 E 플러스 이제 E는 R4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E는 그러면 이제 R4를 그러니까 요 컴페어에 의해서 이퀄이면은 그러면 이제 R4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A하고 B가 다르면은 요 문장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컨디션 코드가 계속 Z는 0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퀄이니까 아예 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행이 안 되고 둘 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요 둘이 다르면은 그 다음 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둘 다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 문장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같고 요거는 다르면은 CD는 다르면 그러면 A, B는 같으면은 이제 Z가 1이니까 요 문장은 실행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요 둘이가 다르면은 여기서 이제 컨디션 코드가 Z가 제로가 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 add가 실행이 안 되고 내려가 버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학생들이 천천히 따져보려면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디션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요 세팅이 되려면은 여기 이제 compare 문장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고 만약에 요 밑에 compare EQ도 앞에 컨디션 코드가 같으면은 요 compar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디션 코드가 다시 세팅이 되죠. 만약에 요 문장이 아예 실행이 안 되면은 컨디션 코드는 요 이전에 세팅된 게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게 그러면 요 밑에 또 여기 이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 컨디셔널 브랜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BL이라는 인스트럭션, BL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뭡니까? 그 C 언어에서 펑션 콜에 해당되는 브랜치 앤드 링크라는 그런 인스트럭션인데 그 C 언어에서 펑션 콜에 해당되는 걸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